네, 아이디 K7150 쓰시는 분께서 코너 이름이 이열지열인가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건 이열치열이라는 사자성어가 맞고요. 저희 코너는 사회에 뜨겁게 달군 이슈를 양지열 변호사와 다뤄본다 그래서 이열지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하는데 먼저 이재명 지사의 사건 뭔지 좀 짚어주세요.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친형이 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반대 의견도 내고 논란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몰아서 입원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 이제 지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1심, 2심 거쳐서 일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유죄가 나와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인데 대법원에서 원래는 이제 소부라 그래서 대법관 4명이 판단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로 했다가 네. 야 이거 우리끼리 할 내용이 아니다. 13명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1심은 무죄를 받았고 1심은 사실 이게 4개가 그때 혐의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1심은 전부 무죄였고요. 예. 항소심에서는 그중에 사실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이 그럼 어떤 제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직권남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직권남용은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고요. 아 그래요? 예,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로 바뀌었어요. 허위사실 공표. 예. 이게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TV 후보 간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예. TV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상대방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형을 강제로 정신질환수로 몰아서 입원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니까 형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지사가 아니다. 네.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일이 진행이 됐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입원시킨 것도 막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실제로 친형이 정신질환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진단이 필요하니까 진단을 했던 건 맞는데 네. 법원이 유죄라고 한 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으면 당시에 보건소장에게 진단을 해보라고 한 건 맞고 예. 그런데 진단 결과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입원을 시킨 건 아니다. 그렇게 답을 했었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예. 왜 아니다라고만 했느냐.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자세한 설명을 안 하는 바람에 이거를 본 시민 이제 도민들이겠네요. 예. 다시 선거 경기도지사니까 도민들이 이게 보건소장에게 아무 지시도 안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을 안 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다라는 식의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지금 2심에서 그렇죠. 받은 거죠. 100만 원 이상이면 무효니까요. 예. 그런데 대법원 이제 3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 지사가 위헌 심판 재정 신청을 했어요. 이건 네. 헌법재판소에 한 거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이게 그러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네.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 당신이 지금 이 법원에서 이 법률을 적용을 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법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 신청을 한 건데 내용은 뭐냐면 2개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첫째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게 이 지사처럼 아무 그냥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다. 게다가 이제 TV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잘 혼동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경우처럼 상대방 후보가 물어본 것의 취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건 김영환 후보는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억울하게. 네.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까지 그럼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것까지
말을 안 한 거 그런 걸 다 설명 안 한 것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느냐를 하나 따져봐 달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법원 형사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양형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거 말고 네. 설령 유죄더라도 너무 처벌이 가혹하다를 따져보고 싶은데 대법원 지금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유무죄 판단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지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설령 유죄라도 그 밑으로 깎고 싶은데 네.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봐 달라라는 겁니다. 예. 위헌 심판 제청뿐만 아니라 공개 변론도 신청했다는데 이건 네. 또 뭡니까? 제가 지금 뭐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예. 그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자세히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뉴스 뭐 매일 쏟아지는데 또 지나간 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본인이 지금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 그것만 부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제 강제 입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억울하다라는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했는데 조금 이 지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좀 법원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대법원이 결정을 했고 네. 18일 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예. 네. 근데 이게 이 지사 임기 채우기용 결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전원 협의체로 가면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 오래 끌고 만약에 뭐 설령 유죄로 돼서 무효로 되더라도 지사 임기 다 채운 다음에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임기 끌기용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좀 단순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첫째로 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더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게 되면 피선거권 5년 동안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끝나는 거고 더 제가 그냥 좀 약간 속물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치명적인 거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결정이 돼서 지사직을 박탈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다 개인이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아, 그 금액 꽤 크지 않나요? 38억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정치인으로서도 앞으로 활동 못하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사직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싸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락이 됐고 수사심의위원장의 양창수 전 대법관의 적격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뭐 회피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본인이 그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참 저는 양상추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네. 이제 뭐 2018년 1월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긴 한데 양상추 전 대법관은 조금 아주 명백하게 삼성의 지금 현재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매일경제에 칼럼을 얼마 전에 기재를 했는데 그 이 사건을 왜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한 건데 그게 왜 아들에게 범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많은 분들의 법상식에 맞는 말씀인지 과연 전직 대법관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 그거는 이미 예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위원장을 맡은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크게 됐고 게다가 이제 최지성 함께 이제 지난번 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하고 또
동창이고 좀 인연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 관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맡는 건 아니겠다라고 이제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입장을 밝혔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성에 관한 칼럼을 쓴 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러나는 건 아니다. 단지 최지성 지금 미래전략실장도 같이 지금 심의의 대상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지 내가 쓴 칼럼이라든가 다른 논란 때문에 물러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밝히기도 굳이 했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우연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양상수 전 대법관이요. 네.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해서 네. 에버랜드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싼 값에 넘겼다는 분이 논란이 됐었을 때 그때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2009년도에. 그런 분이 수사심의위원회 공교롭게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도 되고 또 그 전에는 또 이미 칼럼을 통해서 관련된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치고는 왜 삼성에는 이런 일들이 우연인지 뭔지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회피했다고는 하는데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원래 이제 15명이 심의위원이 네. 이제 검찰총장이 이미 후보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뽑는데 그중에 위원장이 공석이 생기면 다른 위원을 그 자리에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지금 양상수 현재 위원장이기 때문에 26일 날 수사위원회 열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후임을 뽑는 것까지는 하고 물러나겠다. 아, 그래요? 예. 그 역할도 있군요. 뭐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자리를 아예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사건에 관한 심의만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물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수사심의라는 게 결국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리고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지는 건데 거기서 혹시 검찰 측에 불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네. 안 받아들이더라도 검찰은 여론에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겠죠. 거기에 또 여론이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준비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로 상당히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직 여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이어지는 권영주의 차차차 화물 운송 시장에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